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변상욱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여름이 아직 다 가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 상암동을 걸어서 MBC로 오는데 그 바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쳐서 지난 지가 지금 벌써 한 일주일 되는 것 같은데. 예. 자, 변 기자님 모셨으니까 이 트럼프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아무래도 가장 정통하시고 트럼프 발언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발언을 계속 모아서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첫 번째 발언은 이제 SNS 트루스 소셜이라고 하죠.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에 올린 거 보니까 맨 처음에 저도 좀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 같은 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교회를 잔혹하게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그거 참 그거 어쩌자는 얘기인가 했는데 물론 약간 김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워싱턴 포스트가 그 다음에 바로 트럼프가 늘 하는 수법이다. 지난번에 캐나다 총리 방문하기 직전에도 캐나다한테서는 나는 얻고 싶은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먼저 한번 겁을 준 다음에 맞이했는데 결과는 또 잘 나왔다. 약간 워싱턴 포스트가 김을 빼긴 했습니다만 이것만 갖고는 걱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백악관 행정 서명 그 서명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최근 며칠간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새 정부에 의한 매우 공격적인 종교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을 할 때 취재진이 또 묻습니다. 좀 있으면 한국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정보 당국으로부터는 내가 교회, 그다음에 오산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압수수색 얘기 들었다. 이따 이거 논의할 거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한국답지 않은 일인데 그다음에 사실이라면 이거 매우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바짝 긴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전후 과정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그게 별거 아니라는 인식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도착해서 트럼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영접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이제 막 압수수색에 대해서 막 비난조에 막 숙청 뭐 이런 뭐 폴즈 숙청 계속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거 다 가짜 뉴스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 알고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쟤들 가짜 뉴스다라고 이제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워싱턴 포스트의 지적이 맞았던 거죠. 누구를 만날 때 니들 잘못한 거 많지 하면서 한번 겁을 주고 자기가 조금 더 심리적으로라도 유리한 곳에 올라서서 그다음에 이제 살살 달래나가면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그게 이제 트럼프의 통상의 방식. 그렇게 보는 게 맞긴 맞는 거죠. 트럼프의 통상의 방식이고 본인조차도 그 어떤 뭐 숙청이 이런 얘기들이 말이 안 되는 얘기란 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 같은데요. 앞뒤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누가 어떻게 전달했을까? 이게 좀 그런데요, 보니까. 이게 누가 있을까요? 궁금하긴 한데 저도 자 압수수색을 당한 종교기관을 따져보면 통일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다음에 극동방송 김정한 목사, 그다음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도대체 누굴까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통일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에서의 돈줄이 완전히 끊기고 세계적으로 통일교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과정에서 존립의 기반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제일 절박하죠. 여기가 제일 절박합니다. 자, 그러면 통일교가 했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백악관이라든가 아니면 트럼프 주변 사람들하고 연줄이 닿는 기독교 쪽의 목사들이 어떻게든 미국 쪽의 목사들과 통해 가지고 했을 것인가? 그다음에 전광훈 씨도 맨날 큰 소리는 빵빵 치는데 뭔가 있었을까? 뭐 극우 인사들 꽤나 아니까. 어쩌면 1번, 2번, 3번일 수도 있고 1번, 2번일 수도 있고 1번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여기에서 통일교만 딱 언급을 합니다. 압수수색된 교회 통일교라고 언급을 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생각한 건 통일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통일교는 당연히 했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절박하고 완전히 무너져가는 중이니까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데
다른 곳은 안 했을까? 근데 아는 사람들이 질비한데 전화를 해도 한 통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의심은 가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가 하나씩 둘씩 흘러 나오다 보면 밝혀지겠습니다만 아직은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짐작하시듯이 말입니다. 통일교 혹은 뭐 어떤 극우적 성향의 기독교 단체들 뭐 이런 데서 했을 거라는 추정은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게 근데 이들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평소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귀에 들어가게 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그걸 얘기를 하면 뭐 엄청 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첫째 통일교부터 얘기를 하면 2021년, 2022년을 거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3차례에 걸쳐서 영상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걸 우리는 UPF라고 줄여 부릅니다만 United Peace Federation 어쩌고저쩌고 하는 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번역하면 하나님 나라 평화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식 명칭은 천주 평화 연합입니다. 천주 평화 연합이요. 통일교가 중심이 되어서 통일교의 지원을 받거나 통일교와 가까이 유착 관계가 맺어진 상당수의 기관과 단체들을 총 집결시킨 하나의 단체입니다. 여긴 외국 단체들도 물론 있고요. 여기에서 세계적인 대회를 갖다 연다고 엄청난 동원을 했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영상 강연을 3번 하면서 공식적인 그 미국에 신고된 액수를 보면 35억 원의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때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등단을 했고 그다음에 마크 에스피 전 국방장관도 여기에 등단해서 이 양반들도 몇 억씩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통일교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연결되는 이제 맥락이죠. 통일교라고 하는 집단 자체가 한국에서 정통 기독교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통 기독교에서 말도 안 되는 이단 종교인데 안 된다라고 계속 강하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결국 못 견디고 70년대 초반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흔히 이제 떠올리는 이미지 거리에 나가서 꽃 팔고 그다음에 간의 수공업 그다음에 조그만 무역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키워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마련하고 기업들을 일구고 그 기업에서 나온 수익으로 언론사를 직접 인수하기도 하고 해서 워싱턴 타임즈라고 하는 언론사를 비롯해서 언론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호 세력입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더군다나 문선명 씨의 몇 번째 아들인가요? 7번째 아들인가요? 그 마가라고 하는 미국을 새롭게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들자는 트럼프의 정치 논리를 자기가 운영하는 교회의 기본 교리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그리고 기관총 들고 예배하는 그 이상한 교회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측근들의 상당수는 통일교하고 가깝고 통일교도 계속해서 뭔가 빼먹을 게 있어요. 사람도 그럭저럭 되고 재산도 있고 극우 세력도 있고 그러니까 통일교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쯤 립 서비스를 해줬을 것이다. 이 정도 내가 얘기해 주면 알아서 써먹어 이런 정도는 가능한 그게 이제 그런 통일교와 네트워크가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통일교에 대해서 그때 영상 강연을 하면서 트럼프가 그 한학자 총재를 향해서 세계 평화에 너무 큰 일을 많이 하셨다. 내가 정말 고마워하고 있다. 위대한 사람이고 내가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통일교의 자랑이죠. 그런 점에서 통일교와 트럼프 진영의 유착은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럼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기는 이제 트럼프 주니어 도널드 트럼프죠. 한 번이 아닙니다. 복수의 초청 강연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건 간증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만은 그래서 트럼프 아들을 교회로 불러가지고 강연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그 강연에서 트럼프의 아들은 트럼프가 암살에서 간신히 이제 목숨을 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 아버지를 팔로 감싸 안으면서 어루만져 주신 거다. 이렇게 해서 뭐 아멘 하면서 또 난리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트럼프 주니어하고의 관계 속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관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 번 부를 정도로. 그다음에 이제 김정한 목사가 남았는데 김정한 목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빌리그레함부터 시작입니다. 예. 빌리그레함 목사를 1973년에 한국으로 초청하고 그 통역을 김정한 목사가 맡으면서 빌리그레함 집안하고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예. 빌리그레함 박물관에 가면은 기념 박물관에 가면은 김정한 목사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예. 근데 그 빌리그레함 목사의 아들이 트럼프 캠프의 핵심 인물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고리로 바로 연결되는 게 있고 예. 또 하나 그걸 연결 고리로 해가지고 마이크 펜스 네. 장관을 이제 나중에 김정한 목사가 초청을 하죠. 예. 네. 그래가지고 강연도 하고 방송도 이제 예. 출연시키고 하면서 그때 윤석열 당선인하고 아마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전에는 통일교가 이 마이크 펜스를 또 한국에 초청해 갖고 예. 그때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예. 윤석열 후보와 마이크 펜스를 인사시키고 둘이 같이 앉아 있는 사진 촬영 쫙 장면을 예. 보여준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거 직전이에요. 대통령 선거. 2022년 3월, 2022년 뭐 5월, 그다음에 2022년 7월. 7월에는 누가 불렀냐면 조선일보가 불렀습니다. 조선일보가 이제 당선인에서 이제 대통령이 된 윤석열 씨를 갖다가 만나게 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씨를 뭔가 이렇게 급속하게 밀어 올려가지고 빨리 네임드 뭔가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정도로 애를 쓴 거죠. 이때 지불된 돈이 통일교는 7억. 그다음에 조선일보하고 아마 김정한 목사 쪽은 아마 3억씩. 아마 초청 비용이 마이크 펜스에 대해서 지불됐다라고. 왜냐하면 미국은 가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됐는지. 거기서 나오는군요. 액수가. 거기서 나오는 액수들이죠. 이렇게 보면 결국은 뭐 그렇습니다. 전광훈 10백원은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그 극우적 기독교 세력하고요. 그쪽과 분명히 네트워크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드러난 거 지금 설명해 주신 거에 따르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거기 완전히 오염돼 있다. 이건 아니고요. 분명히 그렇죠. 보면. 왜냐하면 거기도 정보망이 있고 그 거대한 국가에서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만한 여러 가지 소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염돼 있는 것은 아니나 분명한 소스를 가지고 근데 완전히 버릴만 하기에는 이 어떤 돈이 된다는 말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돈이 안 되는 건 안 움직입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은 로비 자금이 공식화돼 있고 뭐 정치 헌금이라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규제가 심한 것이 아니어서 내고 싶으면 팍팍 지르는 거니까 통일교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복음주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보수 교회라든가 이 그룹들이 내는 돈과 밀어주는 힘을 놓칠 필요는 없는 거죠. 버릴 필요는 없는 것이죠. 내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어떻게든 경제와 그다음에 외교와 아니면 국방 안보 쪽 그다음에 군수산업과 주한미군 비용과 막 덮어 씌우고 사실 어떻게든 뭐 회담을 잘 이끌 거라도 오늘 한 번쯤 이 친구들한테 립서비스는 해야 되고 해줘야겠다. 그다음에 나를 계속 지켜온 측근들이니까 측근들이 또 어딘가에서 계속 로비를 받으면서 압력을 받고 있을 텐데 그래 측근들한테 한마디 던져주면서 니들 저 계속 뭐 구명 로비에 시달리고 있지 가서 내가 한 건 했다고 이렇게 전달해 뭐 이 정도의 뭐 정치적인 감각 요거는 뭐 실컷 발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립서비스 해줄 건 해주고 뭐 또 앞으로도 돈이 될 테니까 뭐 우호적인 세력으로 놔두고 단지 실질적 외교 현장에서 외교는 외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통치는 통치이고 뭐 이런 상황 같습니다. 돈 뜯어낼 거면 이쪽을 립서비스로 뜯어내고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는 아우 쟤들 다 가짜 뉴스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직접 그 자리에서 귓속말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가짜 그게 뉴스야. 찍힐 줄은 몰랐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어떻게 진짜 전체가 다 찍혀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찍히면 립서비스 효과가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대단히 재밌습니다. 근데 아무튼 어제 오후하고 오늘 아침만 해도 극우 단체들이 운영하는 유튜브라든가 뭐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신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트럼프한테 먹혔다. 얼마나 좋아하고 그걸 갖다 광고를 하는지. 그러나 이제 맨 처음에는 어디에서 꺾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위대한 지도자다. 하면서 얘기 잘 끝났다. 그리고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특검을 시켜가지고 마구 교회를 압수수색했다. 미군 부대에 쳐들어가서 압수수색했다는 오해였던 게 분명하다. 특검은 의회가 구성해갖고 운영하는 것이고 미군 부대에 미군을 건드린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한국군의 지원 시스템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오해는 다 풀렸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립서비스를 확실하게 선을 그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대통령은 위대한 지도자 소리도 들었고 확실한 오해다라고 하는 것도 들었고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립서비스까지 받고 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막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신나하던 극우 세력들은 동력을 잃게 되고 민망해졌죠.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안보 쪽에서 악착같이 발목을 붙잡고 있던 극우 세력의 어떤 고리를 갖다가 족쇄를 끊어내는 뭐 어떤 반대급부를 얻게 되는 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돌아가는데 그렇습니다. 왜 안 먹혔지를 생각하면 뭐 예전에 떠들던 얘기들입니다마는 국민들은 뭔가 억압적인 통치자, 압제자가 등장하면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압제자, 억압적인 통치자는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흔히 천조국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뒷배를 봐주고 있는 큰 나라, 미국을 또 겁나합니다. 그럼 미국은 누구를 겁나하느냐? 압박받고 있는 그 나라의 민중들과 국민들이 반미 감정으로 돌아서는 걸 그걸 걱정합니다. 당연히 걱정하겠죠.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경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반미 감정이 커지면 전 세계로 또 번지는 효과도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걱정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편을 들 거냐 이재명 편을 들 거냐 할 때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이미 불법 계엄과 내란 혐의를 받고 옥에 갇혀버린 사람과 새로 그걸 갖다 국민들의 신뢰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어서 새로운 국가를 이끌고 가는 사람에게 누구를 갖다가 편을 들 건가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하는 가장 핵심 근거예요. 돈의 입장에서 봐도 지금 완전히 권력을 잃고 뭐 무기징역 내지 사형에 처할 어떤 상황에 있는 전직 대통령과 그러니까 안 먹히는 거죠. 그걸 판단을 못하고 아직도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생각하고 미국 형님이 이렇게 하면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극우 우파나 한국 보수 종교 쪽은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근데 야당의 주요 정치인까지 지금 뭐 아직까지도 그 재미난 거 하나만 얘기할까요? 이게 참 비밀인데 댓글에 보니까 극우 유튜버의 내용 중에 댓글이 달렸는데 트럼프를 CIA에 신고해버려야 된다고 저런 나쁜 사람 있냐고 저 사람도 알고 보니까 중국 편이었다고 CIA에 신고를 해버리자고 댓글이 달렸던데요. 누가 일부러 가서 조롱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거 말고도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가짜 트럼프를 내세웠다는 등 그런 것도 있나요? 뭐 이 어떤 근데 이 그 댓글 자체가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요 정치인까지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 현실 파악들. 그러니까 세상이 다변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 정치가 벌써 한 10년 넘게 정체되면서 못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국가 미래나 정책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불리해지는 거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모셨습니다.